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사이다로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선거의 최대 공신.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평론가들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을 나름 잘 봤다고 평가를 해요. 저는 이제 엊그제까지 수능 보는 학부모였었으니까. 근데 선택 과목만 잘 봤어. 뭘 망쳤다? 국어, 수학을 망쳤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서울시장 지금 날렸죠. 그리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뜯어봐도 사실 이 정도 정권 초에 뭐 대통령 지지율 이 정도면은 강남 3구 빼놓고는 다 구청장도 싹쓸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뭐 강동이라든지 뭐 양천 이런 데도 다 국민의힘이 됐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주요시 같은 경우에 뭐 과천이라든지 뭐 의왕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다 국민의힘이 차지를 해서 내실을 뜯어보면은 이거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패한 선거다. 그래서 정청래 책임론이 그래서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이 선거 패인 분석을 오히려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쪽에서는 한동훈과 오세훈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김경수와 조국을 잃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좌파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패인이 뭐다라고 오늘 아침에 한겨레가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 왜 그러냐면은 뭐겠어요.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투표 독려를 했죠. 그런데 이 투표 독려의 내용이 그냥 한겨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압승이라는 선거 초반 판도를 흔들기 시작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안 제출이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민생행보를 명분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등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과유불급이었다. 자, 과유불급입니다. 이 과유불급 중에 하나를 아이템을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과유불급, 대표적인 과유불급이 저는 이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때문에 2030의 분노 투표가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남구에서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개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거 마감 앞두고 3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간 투표율의 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독려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한테 지배당하는 거. 자, 이게 본인 말은 아니라고 그러죠. 플라톤의 경구를 인용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플라톤의 명구를 인용을 해서 투표 동료를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여기다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누구도 동참했다? 좀 이따가 제가 별도로 다뤄드리겠지만 정성호랑이 약간 MZ세대 감각으로 지금 붙이신 것 같은데 정성호 장관이 이제 X 가입을 했나 봅니다. 대대적인 팔로잉으로 정성호랑호 님이 X세계에 오심을 환영해 주십시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표하셨나요? 정말 이러니까 X에서 이렇게 현란하게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를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가 굉장히 고된 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보직인데 요새는 기피래요. 특히 청와대 출입 중에서도 말진 같은 경우. 왜냐? 지금 밤낮도 없이 저렇게 X로 대통령이 날리니까 대통령이 저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X로 날리면 어떻게 돼요? 주요 부처에서 그거 다음 국정 현안으로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긴장을 하고 방향을 주시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따져야 되니까 진짜 그야말로 청와대 출입, 특히 말진 기자들은 정말 극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극한 직업을 유발하는 X에 또 이렇게 플라톤, 최악의 저질 이런 말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가만히 안 있죠. 이거 정치 중립 의무 위반한 거다.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아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뭐 투표 동의하던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투표 동료랑 이 투표 동료랑 다르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한 표, 유권자의 한 표를 국민의 의무로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중립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저질이라고 갈라치기 한 거잖아요. 이 저질 누구겠어요? 상대 진영 아닙니까? 상대 진영 국민들 아닙니까? 자기를 찍어주지 않은 국민 절반을 저질이라고 그렇게 갈라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사건 떠올리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입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 이거를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미나게한테 시켜봤어요. 이거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하고 한번 비교 분석해봐. 이것도 탄핵 사유 아니야? 라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먼저 그러면은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원사건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노무현 사건이 뭔지를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발언 내용으로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보다 좀 순한 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당시에 지금 이제 그 전신이 뭐 자유한국당 하여튼 그쪽에서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이 통과가 돼서 헌재로 갔죠. 근데 헌재가 뭐라고 했냐? 자, 헌재가 이게 대통령의 중립 의무 위반은 맞다라고 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공정한 선거 관리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위법은 맞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법이네. 탄핵 사유 맞아. 탄핵 사유 맞네. 그러면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 자, 그런데 이렇게 위법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려면은 이 탄핵 사유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요한 사유여야 한다. 그런데 위법의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게 당시의 헌재의 판단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번 발언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처럼 앞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민주당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도해달라. 이번에처럼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특정 당명, 특정 정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플라톤 얘기라고 하면서 최악의 저질, 악성 지배자 그런 얘기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번 댓글 반응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은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제가 챗 GPT한테도 물어봤고 또 이제 뭐 선거법 잘 아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쉽게도 이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를 딱 지목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거는 전형적인 법망 빠져나가기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다. 왜냐하면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을 지목한 건 아니고 또 이게 없는 말이 아니고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 자체를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딱 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헌재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게 노무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정도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야당이 정말 절대 다수라서 이거를 가지고 가더라도 헌재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도 열린우리당 출신의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 발의했던 대가를 당시에 야당이 톡톡히 치렀습니다. 역풍 불었잖아요. 역풍 불어가지고 오히려 그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어마어마한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얻어 걸린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그래서 탄돌이, 그러니까 탄핵으로 배지를 거저 주순 사람들 탄돌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법적인 심판보다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정치적 심판이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이번에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은 아까 한겨레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냈죠. 공소취소 특검법. 그리고 또 스타벅스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이게 오세훈 대 정원호 아까 그 표를 보시면은 실제로도 그렇고 이제 강남 지역에서
많이 이제 실제로 오세훈 득표율이 높게 나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대별 득표율을 봤을 때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썼어요. 부동산에 환한 한강벨트 공소 취소에 뿔난 2030이 오세훈 역전극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 잠 제대로 못 주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잠을 못 잔 거는 물론이고 아침에 출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선거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은 잠을 못 잔 정도에서 이제 그치는데 이번에는 출근을 못했다. 저도 이렇게 아는 판사들 검사들 전화 보니까 자기 지금 방송 보느라 심지어는 이렇게 다 이렇게 뭐 팟캐스트나 뭐나 실시간 개표 라이브 들으면서 출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지금 7시쯤에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 출근 시간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렇게까지 갔던 이유가 결국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스벅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 이게 굉장히 컸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네가 뭔데? 아니 당신이 뭔데 지금 내한테 커피를 마셔라 마라 뭐 지금 상관을 하는 거야. 우리 지금 2030 젊은 PD님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거 어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당신네들이 뭔데 이게 뭐 5.18 못 얻겠다고 뭐 정부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됐고 나 정치 관심 없고 나 투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어. 지금 보다 보니까 열받네. 이렇게 해서 투표장으로 달려나간 2030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세훈 대 정원호를 세대별로 여성 득표율만 그 이제 출구조사 그 비율을 봤을 때 오세훈이 20대 여성이 56.8%, 근데 정원호는 35.9%예요. 그 30대 여성도 오세훈이 59.7%인데 정원은 54%. 그러니까 30대 여성마저도 오세훈 후보가 앞설 정도로 그 정도로 2030의 반감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 어느 정도냐면은 저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판사인데 내년에 서울 와야 되는데 매물이 없다. 나 빌라 전세라도 가야 되는데 매물이 없다는 거야, 실제로. 나 지금 지방에 있다가 나는 서울에 자가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서울 발령을 중앙지법을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매물이 없대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은 좀 부러운 분인데 아니 이번에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자기 집 공시지가가 6억이 올랐대요. 그래서 일단 밥 좀 사세요. 그때 뭐 세금은 나중 문제고 밥 좀 사세요. 제가 그랬는데 당장에 월급쟁이들 공시지가 지금 6억이 오르면 종부세 지금 얼마 오를까요? 지금 어마무시할 겁니다. 거의 월급이 날아갈 정도로 많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 월급 받는 사람들은 어찌어찌 뭐 마통이라도 뚫어서 하는데 지금 은퇴자들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반포라든지 아까 이번에 특히 이제 뭐 압구정이라든지 뭐 압구정 뭐 80% 나왔다는 얘기 있는데 이런 데들 은퇴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압구정 현대 사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니까 사자파님 말 잘 짚어주셨어요. 의왕시는 토화제 대상도 아닌데 토화제로 특별히 이번에 그 토화제에 따라서 이 당락이 갈린 게 여실히 보였던 선거예요. 토화제로 묶인 지역이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이 시장들이 많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민심 그리고 이제 스벅에 화난 민심이 심판을 한 그런 선거였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 헌재 기각 판결 10번보다 뭐가 무섭다? 투표 한 번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 투표에서 여실히 보여줬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법망은 피했을지라도 국민의 선택은 국민의 심판은 피하지 못했다. 라는 거 오늘 클로징 멘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끝난 거 아니고 하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좀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아이템 또 이제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자,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할까요? 그거 벌써부터 드러냈습니다. 공소 취소. 공소 취소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뭐라고 했냐면은 2일날 그 얘기도 했어요. 선거 전날, 바로 전날 2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요새 검찰총장 참석하는 거 아시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수사라는 것은 법원에 준해서 굉장히 고도의 독립적인 직무인인데 이 수사 총책임자가 국무회의에 매번 갑니다. 거기 국무회의에 앉혀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구자현 대행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은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겁니다. 뭘 사과하고 뭘 취소하죠?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일부러 해석하지 않아도 지금 알 수 있죠. 자기 기소한 거, 자기 수사한 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취소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없다 이거예요. 주어는 없어. 아까 그 투표 동료도 아까 그러니까 저질도 주어는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없는 화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 뉴스하고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은 차기 총리로 오늘 조선일보가 저는 단독 기사 같은데 정성호 유력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2주면 7일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성호 현 법무장관이 차기 총리로 온다는 것은 뭐다? 이 공소 취소에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는 시발점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총리의 역할이 뭐냐면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각부를 통할을 한다. 물론 이제 총리를 새로 임명해야 되는 상황 그거죠.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가려고 이제 시동 거니까 자리를 내려놔야 될 테니까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원래 거론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성호 지금 장관도 있고 이제 한성숙 장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는데 사실 급으로 보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카드, 그러니까 정권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 원래 미들맨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카드로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건 뭐다? 그만큼 공소 취소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이 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행정각부를 통할을 하는 거예요. 행정각부, 통할해야 될 행정각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법무부. 근데 마침 법무부를 누가 맡고 있었어요? 정성호 장관. 그러니까 너무나 적임자인 거죠. 이 시점에. 공소 취소의 주 업무를 누가 맡겠어요? 법무부가 맡아야 되는데 지금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고 그러니까 총리로 바로 올라가서 행정각부를 통화를 하면은 내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전임자고 이 업무를 잘 알고 새로 임명될 법무부 장관까지도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바로 그 업무를 책임지고 통할하기에 가장 적임자가 바로 정성호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름사님이 목적어는 뺐어. 공소 취소 목적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어를 뺀 게 아니고 목적어를 뺀 거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이거 수정을 하겠습니다. 뭐를 취소한다는 건 없어. 그러니까는 공소 취소인데 목적어는 뺐다 진짜. 예, 잘 짚어주셨어요. 되게 예리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의 속마음 토크를 누가 딱 집어냈냐면은 또 우리 그 공봉숙 검사가 제가 한번 이제 판있게 모시고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본인이 좀 주저주저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한번 좀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공봉숙 검사가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검사가 취소할 수 있는 거 대통령님 2개밖에 없어요. 구속 취소, 공소 취소 2개밖에 없는데 이 중에 뭘 하시겠다는 거죠? 설마 이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하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리하게 집어냈습니다.